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수능이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인데요. 그래도 현역으로 이번 2024년도 수능을 치른 사람으로서 인강 컬이나 아니면 교재, 아니면 실무 이런 것들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자 이렇게 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추천을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그래도 좀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성적표를 먼저 공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 언어 매체 미적분 그리고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선택하고 이렇게 111 영어에서만 2등급 생명, 지구 11 이렇게 떴습니다. 생명과 지구는 모두 만점이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역으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고 어떤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좋았던, 도움이 되었던 교재나 인강 같은 것들도 한번 추천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듣기에 앞서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교재나 인강 선생님들을 조금 비판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참 겨울방학이 막 들어간 시즌이어가지고 모든 분들 이제 06이 되겠죠? 06년생 분들은 거의 다 인강 패스를 살 거란 말이에요. 정시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고 싶은 분이라면 그냥 메가랑 대성 이렇게 둘 다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너무 패스라는 개념의 그 메리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은 그냥 원하는 선생님 거, 내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선생님 거를 클릭해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패스를 둘 다 끊어놓는 거에는 저는 전혀 이제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학원을 안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패스는 두 개 다 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급도 있으니까 웬만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해야 이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면 그래도 나름 저는 이 패스를 뽕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두 개 다 추천드려요. 근데 뭐 두 개가 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몇십만 원씩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메가스터디는 이제 대성의 그 대성 마이너스 시커 패스보다는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를 내고 싶다 싶으시면 뭐 대성 패스를 사셔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현우진의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뭐 대성 패스를 끊으면 메가 선생님을 뭐 단가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단가는 또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굳이 이렇게 쓸 바엔 그냥 둘 다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알아서 판단해서 더 나은 선생님의 그 집단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곳으로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끊은 자의 입장으로서 들려주면 둘 다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아니면 그냥 친구랑 같이 쓰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소개하기 전에 이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전형적인 이과형 인간으로서 수학이랑 과탐을 그나마 조금 더 잘하고 국어를 정말 못했어요.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습니다. 일단 국어는 인강을 고3 겨울방학 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고2 때도 한 번 2등급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때. 그때 이후로 정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했어도 저의 국어 실력은 정말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국어는 일단 저는 처음에는 강민철, 강기분을 먼저 들었지만, 근데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이 있다고 치면 문학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정성민 선생님의 비도건을 들었어요. 이때 사실 이걸 정말 해주고픈 얘기가 많은데, 일단 메가 1탄은 강민철이었고, 대성 1탄은 뭐 유대종이나 지금은 김승리 선생님이 되겠죠? 근데 일단 저는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 무지했고 그냥 친구들이 듣는 거를 추천을 받아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민철의 문학은 정말 짱이다, 근데 비문학은 솔직히 모르겠다, 이런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럼 난 처음 배우는데 강민철 듣지 말고 조금 정성민을 들어볼까 해서 정성민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성민 선생님의 인기가 한창 조금 올랐다 해야 되나 뭐 그랬어. 어쨌든 그래서 정성민 선생님 걸 들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도건을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정성민 선생님의 수업이 전 너무 졸렸습니다. 그냥 제가 집중 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강사마다 저의 맞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국어 공부 베이스가 어느 정도 다져진 분들은 사후적 분석을 해서 약간 그 개념을 실전에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을 인강으로,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행동 강령을 잡아주는 식의 수업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겨울방학 끝나가기 시점에 강민철 선생님의 강기분 수업을 비문학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패스를 사면 보통 이제 강의는 무료인데 교재는 내야 되잖아요, 돈을. 근데 보통 교재들이 다 비쌉니다. 근데 이 교재에 돈 쓰는 걸 그냥 너무 막 아끼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강민철 선생님 강기본을 이제 막 문학 비문학을 다 들으려고 다 사다 보니까 뭐 워크북도 있고 본교도 있고 본교재 2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 갑자기 막 10몇만 원이 들어가. 그 뭐 너무 많이 드나 해서 문학을 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처음부터 같은 선생님 문학 비문학의 퀄리티 타는 게 나았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강민철 선생님의 세기본 비문학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강민철 선생님의 스타일은 약간 그 실전에서 직접 이것의 내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런 거를 주요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이제 정성민 선생님께서는 약간 좀 더 머리를 건드리는, 약간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글을 한번 읽고 그 글을 다시 읽었을 때 이 글에서 얻어갈 게 무엇인가, 이런 느낌의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딱딱 떨어지고 나는 이 상황에는 이런 행동 강령, 이 상황에는 이런 행동 강령, 이렇게 주어지는 수업을 받고 싶다 하면은 강민철 선생님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약간 정해진 거 없이 나의 기량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나의 그냥 국어라는 그 과목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내 생각 자체를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정성민 선생님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간 베이스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강민철 선생님 들으세요. 어쨌든 저는 강민철 선생님의 강기분을 겨울방학 때 듣고, 그리고 세기본 문학을 육모전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가 지나가고 피드백, 강민철 선생님의 피드백 교재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저 다 풀었고요. 인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엄매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겨울방학 때 다 끝내세요. 이래도 제발 무조건 다 끝내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건 진짜, 일단 학기가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엄매를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진짜 엄매 1회 독을 충분히 하시는 것을 겨울방학 때 추천드려요. 일단 저는 정말 유명하시죠? 전영태 선생님의 올인원 강의를 들었고, 그 이후로는 수능 전까지 그냥 한 감을 잃지 않을 정도의 문법 문제만 풀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올인원, 그리고 그 외에 강의 외 교재로는 전영태 선생님이 만든 문법 엔제와 다담의 언어와 매체 800제 요거를 풀었습니다. 사실 이건 다 못 풀었어요. 수능 시험까지. 그렇고 이제 요 정도까지가 대충 이제 국어의 전반적인 커리였다면, 수능 이제 전에 제가 막 풀었던 거는 간쓸개, 이감에서 나오는 간쓸개를 이제 구모 끝나고 수능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간쓸개 뭐 시즌이 엄청 많고 파이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파이널이랑 시즌 4인가 뭐 이거만 풀었던 것 같아요. 많이 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중요한, 진짜 정말 중요한 수특수완. 진짜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진짜 수특수완은 무조건 풀으셔야 되고, 푸는 건 기본이야. 그리고 국어는 분석을 꼭 해놓으세요. 꼭. 이게 작품이 은근 엄청 많아요, 수특과 수완은. 근데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제때 다 끝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1회독만 하시지 마시고 1회독 해놓고 다 끝났다고 수능 때까지 수특책 안 피지 말고 제발 이제 한 번씩 꼭 회독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은 뭐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비문학이나 언매는 어떻게 했냐, 언매는 그냥 풀었고 비문학은 분석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주제 찾고 문단 나누고 막 주요 내용 다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수특이 시험 범위였어요, 고3 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돈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수학이 되겠죠. 수학은 사실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수학은 제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교재와 문제를 풀었어요. 정말 현우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창규 선생님, 함석원 선생님, 강기환 선생님, 이거는 현강이죠. 그리고 이혜원, 드리블 뭐 이렇게 엄청 많죠.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자면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다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거에 이 기초 탄탄한 거는 1, 2학년 때 잘 해놓은 거 플러스 기출 분석을 다 했는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서 기출 분석을 다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현우진 선생님의 수분감 추천합니다. 진짜 수분감은 기출 문제만을 다루는 컨텐츠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수원수투 비적 이렇게 있고 워크북까지 다 달려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배우면서 기출 분석도 할 수 있고 플러스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수학 실력이. 그래서 나의 이제 수준이 어느 엔간한 문제를 푸는데 킬러는 일단 못 건드리겠고 중킬러도 건드릴만 난다 싶으신 분들은 수분감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사실 뒤에 킬러 문제가 나와요. 수분감은 그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수분감을 2회독인가? 그 킬러만 2회독인가 3회독을 하면서 풀었는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뉴런을 2학년 때인가 미리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2회독을 했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걸 발췌해서 듣나요 싶으신데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나 킬러나 중킬러를 풀다 보면 자기가 취약한 단어를 알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뭐 그런 거, 뭐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거나 아니면 4차 함수의 뭐 일반적인 해석, 함수 해석 아니면 3차 함수 이런 거 아니면 뭐 방정 뭐가 있다고요? 미적에서도 뭐 미분 적분 이런 파트나 아니면 뭐 적분의 활용 이런 거나 어쨌든 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 뭐 아니면 급수가 될 수도 있고 수열이 될 수도 있고 점화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풀다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은 나와. 이런 거를 천천히 쌓이면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거기서 약간 나는 진짜 이거는 못 푸나 보다 싶은 거를 하루 동안 그 부분만 뉴런을 다 듣고 그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무슨 개념이 부족했는지 그거를 하루 동안 깊게 파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육모 이후로.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수능을 보려고 고3 때 준비를 하면은 가장 문제인 게 이게 주위에 뭐 누군가 하는 거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거를 꼭 남이 하는 거랑 같이 평가를 해.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한참 뒤에 있는데 이 다른 친구가 그 앞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걸 하면 정말 손해예요, 여러분. 뒤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 자기 실력을 인정해야 돼. 저도 그랬거든요. 한창 이제 뉴런을 했는데 나는 왜 또 해야 돼? 나는 이미 다 알아.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게 약간 저는 이 문제집을 다 끝내. 그러고 다음 문제집을 시작해. 이런 스타일 아니었고 한 단원을 파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열이야.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뉴런을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4의 규칙을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릴을 풀고 그 다음에 문회전을 풀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해원 엔젤을 풀고 이렇게 4일 동안 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푼 거야.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이게 정말 실력이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하나의 루틴이었어요. 뉴런을 하나를 해가지고 이 단원을 골라. 그런 다음에 한석원 선생님 4의 규칙을 풀어. 그 다음에 뭐 드릴을 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문회전을 풀어. 솔직히 난이도로 따지면 4의 규칙이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드릴이나 문회전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려워요. 솔직히 이건 자기에 맞게 이거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1등급이 나오거나 1등급이 나온다. 나는 그냥 1등급이 나오는데 높은 1등급은 아니야. 그러면은 문회전이나 드릴까지 푸는 걸 추천드리지만 난 3등급이요.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풀 이유가 없어요. 뉴런을 풀고 수분감을 제대로 하세요. 기출 제대로 풀고 그리고 4의 규칙까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드릴드도 했는데 솔직히 시간이 없다면 집중을 하는 게 맞지만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여러분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과목으로서 저는 다 풀었습니다. 그냥 다 풀었고 제가 한창 이제 수학과 권태기에 빠졌을 시절 이제 단기원의 어사이먼트 그거를 계속 풀었어요. 그냥 계속 풀고 그러고 났더니 좀 마음이 가라앉더라고. 또 이게 여러 선생님의 그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맹신적으로 현우진만 들으면 안 돼요. 이것도 맞아. 왜냐면 현우진 선생님이랑 뭐 다 달라. 문제 스타일이 솔직히. 그래서 이해원도 다르고 느낌이 현우진 선생님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풀어보는 걸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는 수원수투 미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한 단원 이렇게 클리어 하잖아. 일주일 단위로 한 단원씩 이렇게 클리어 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정.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원만 사가지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 현우진 수분감 이거는 겨울방학 필수템이고요. 그리고 뉴런 이거는 학기 시작하면서 차차 약간 2회독
2회도만 1회독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끝내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는데 함성호 선생님 4회 규칙 이거는 그냥 인강 모르는 부분만 들으세요. 그리고 현우진 선생님 드릴, 그리고 드릴드, 그리고 이창모 선생님 문제 해결 전략 이렇게, 그리고 이혜원 엔제 이렇게 풀었고, 간간히 강기호 선생님 어사이먼트 교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한 9모 전까지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문제 풀 게 없어서 드리블 엔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드릴 풀고 문해전 푸는 사람들에겐 드리블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등급 때나 이러신 분들께는 드리블 엔제와 그리고 4회 규칙, 그리고 뉴런 수분감 이렇게 추천드리고, 상위권 분들에게는 문해전, 그리고 사규, 드릴드, 수분감 이렇게, 그리고 이원 엔제도 추천드려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특수완, 이게 겨울방학 때 수특이 나오고 이제 좀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조금 많이 지나고 나서 수완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특이랑 수완은 수완의 문제 구성은 조금 문제가 많고, 이 얇은 한 문제집에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수특은 수원 교재 따로, 수투 교재 따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특은 한 이틀에 하나 풀었나? 한 권을 다 그렇게 그냥 짧게 끝나고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냥 수투가 오래 잡고 있는 것도 이상해 솔직히 수학은. 그래서 수투는 그냥 짧게 풀고 빨리 끝내자. 그리고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는 다음에 다시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수화는 길게 잡으면서 푸셔도 상관없지만 그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는 꼭 시간 맞추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학 정말 말이 많았다. 그쵸? 수학은 총평을 하자면 결국 양측입니다. 양측이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2등급, 3등급까지는 모든 양치가 성립을 해. 그냥 양만 많으면 솔직히 장땡이에요. 근데 제가 1등급에서 한 번 2등급으로 꼬꾸라져 본 입장으로서 안정적인 1등급을 유지하는 데에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양치기 말고 한 문제를 진득하게 잡고 있는 거. 약간 진득하게 잡고 있어서 그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을 파악해야 돼. 분명히 1등급이어도 자기가 조금 약한 파트는 있어요. 그거를 알아내줘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사실이야. 이건 진짜 사실이야.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제가 이제 영어 절대평가라고 무시하다가 수능에서 영어 2등급 받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영어는 남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다고 나도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진짜 이거는 확실한 팩트. 남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들 영어 절대평가 때 공부 왜 해? 공부 왜 하는 거야? 공부 안 해도 그냥 고2 때 막 해놓은 걸로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영어도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제발 하세요. 진짜 제발.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영어 공부 제가 제일 안 했어.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영어 공부 제일 안 했어. 근데 이제 저는 수특, 수완 이런 거 다 풀었거든요. 그런 거 푸는 거 플러스 저는 띵학생 커리를 타가지고 신텍스를 들었지만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다음 커리를 안 탔어. 그냥 신텍스만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녀가지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영어도 공부를 안 하면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의 케이스는 이제 약간 영어 공부를 안 해. 내가 못하는 걸 아는데도 안 해. 그래서 모의고사 때 맨날 2등급이 나와. 그래서 수능 때 이제 수능 보기 한 9모 때부터 수능 때까지 영어 모의고사를 매일 풀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영어 공부를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걸 추천. 비중이 적더라도. 물론 저는 영어 공부를 이것만 하진 않았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풀긴 했지만, 이거를 뭐 밝힐 순 없잖아. 이게 뭐 인간 퀄리티도 없잖아. 어쨌든 이게 끝은 아니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는 많이를 안 해도 돼. 그냥 조금씩 외우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많이 외우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외우기만 해. 제발. 그럼 됩니다. 그렇고, 저는 이제 할 말이 많은 부분이 또 있어요. 이제 과탐. 제가 또 이제 수능 과탐을 만점을 맞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생명, 지구. 저는 이제 각각 생지로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솔직히 2학년 때 한 명씩 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신 정말 빡빡하게 준비하기도 해서 내신 때 정말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저 1회독은 좀 완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한번 1회독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뭐 겨울방학 때 난 처음으로 과탐을 1회독을 한다 이러시면 저가 말하는 이거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시 개념부터 시작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이건 약간 1회독을 하고 난 분들을 위한 그런 추천이에요. 일단 먼저 백호 선생님의 상크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일단 이걸 들었는데, 사실
뭐 백호 선생님을 들을까 아니면 한종철 선생님을 들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제가 개념을 2학년 때 백호 선생님을 듣고 해서 그냥 백호 선생님 상크스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들은 거야. 후회하지는 않는데 이제 워낙 과탐은 호불호가 심해요. 선생님들마다 이 학생들의 호불호가. 그래서 뭐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라면 그냥 끝까지 그 선생님의 교재를 풀고 인강을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중간에 뭐 왜 한종철 안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종철로 뭐 바꾸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손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하세요. 뭐 그냥 인강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결과는 자신한테 달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위권 크리티컬 스킬 이거를 들었고 이게 이제 약간 1회 독을 밑반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이제 킬러를 건드리고자 할 때 듣는 그런 단계라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다져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1등급이 안정권으로 나와야 하잖아. 그럴 때 정말 추천드릴 거 엔즈. 과탐은 엔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 하나로서 저는 이 디카프 있잖아요. 이 디카프의 아댑터 요거 엔즈를 풀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킬러 엔즈를 풀었습니다. 이 사이에 수특기랑 수완을 아마 풀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엔제를 풀어줌으로써 이게 사실 어려워.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얘네 둘을 약간 견디면 여러분 진짜 안정적으로 일단 2등급은 무조건 나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스킬을 연마하느냐에 있어서 1등급이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팩트야. 그리고 이 한종철 선생님의 만점씩 커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어떤 용도로 풀었냐면 제가 이제 기숙사형학교에서 6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아침 자습이었는데 6시에 일어나서 10분에 5시에 가면 잠을 깨는 용도로 생명을 풀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잘 가. 그냥 한 문제 킬러를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지. 그래서 아침 시간에 생명을 풀어서 이제 머리를 깨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능 전까지도 한 생명 한 2문제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각설하고 어쨌든 렌즈는 이렇게 풀고 생명은 그리고 과탐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무거든요. 저도 모든 과목에 다 실무를 풀었겠지만 제일 실무의 중요성이 높은 게 다 중요한데 과탐은 실무를 조금 다른 과목보다 일찍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국어나 수학 이런 것들의 실무는 뭐 모의고사 이런 거 푸니까 육모 이후로도 시작해도 그냥 나쁘지 않다,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탐은 육모 전에 시작해도 그게 이득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도 나중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인데요. 지구과학은 일단 생명과 지구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생명은 개념 양은 적은 대신 약간 킬러의 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는 개념이 양이 많아서 충분히 자기가 숙제를 한다고 생각해도 그 개념 속에서 모르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2학년 때 지구를 이제 했어도 내신으로 봤어도 겨울방학에 개념 인강을 하나 더 들었어요. 이거 오지훈 선생님 그 개념 그거 있잖아요. 그걸 들었고 솔직히 한 번 했으니까 빨리빨리 1회독을 2회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2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처럼 겨울방학 때 바로 킬러로 들어가는 그거는 하지 않았고 그냥 개념만 탄탄하게 적어줬어요. 진짜 지구는 워낙 다루는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기본 개념만 진짜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정말 도움이 잘 되는 정말 도움이 잘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지구과학은 뭐 유명하잖아요. 이윤식 선생님의 솔루션 테크트리 아시죠? 이거는 시즌 1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건 인정. 그래서 솔텍 시즌 1만 2회독을 했어요. 저는 인강 듣고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서 1회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교재가 있잖아요. 정답과 해설 본교재 말고 이제 EBS 분석 노트인가 뭐 그렇게 해서 하나 주어진 게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어. 한 번씩.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다른 인강은 추가적으로 안 들었습니다. 솔텍 시즌 2도 안 들었어요. 사실. 그랬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수특수학 풀었고 나머지 과탐의 운영은 다 실무를 했습니다. 정말 실무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강 제가 들었던 인강과 교재와 쿼리는 이렇고 저는 제가 들었던 선생님밖에 추천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경험, 하나의 예시로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저의 영상이 너무 중위권이거나 하위권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의 타겟은 저랑 약간 배경이 비슷하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최상위권이 아닌 상위권 아니면 중상위권 분들이라면 이렇게 겨울방학을 운영하시고 수능을 대비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세세한 과목 공부법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실무 추천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겨울방학 시즌이어서 실무 시즌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정리는 해놨는데 어쨌든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다음은 뭐 정시 원서 접수가 됐든 뭐 아니면 주요 다른 구체적인 과목씩 찍을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가짐, 멘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그런 걸로 입시 관련 채널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